지금까지는 학습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진짜 가격이 하늘 높이 모르고 올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은 어디서 일어나냐? 온디바이스에 일어나는 거죠. 추론할 수 있는 칩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추론 칩은 누가 만들 것인가? 엔비디아는 추론 칩을 지금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과연 퀄컴이 성공할 것이냐? 또는 애플이 정말 추론 칩 만드는데 성공할 것이냐? AI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대규모 전쟁 시작. 이게 이제 1회전 끝난 겁니다, 여러분. 2회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구도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레빗의 R1 같은 경우에 이제 CES에서도 저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앱 막 이렇게 실행하는 게 굉장히 구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버튼 하나 눌러서 다 하게 한다. 이런 디바이스들이 결국에는 폰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으니까 세컨드 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AI 핀 같은 경우도 그렇고 R1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특히 이제 R1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신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휴메인의 AI 핀 같은 경우는 알뜰폰 사업권을 얻었거든요, 미국에서. 그건 뭐냐면 독립적인 번호를 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자동차에도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세컨드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컨드 폰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운동하러 나갈 때 뭐 이렇게 할 때 스마트폰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AI 핀 들고서 운동하러 나간다든지 뭔가 이게 부의 상징일 수도 있고 간지의 상징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시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부 저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의미는 존재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그렇죠. 초기에 새로운 시장을 연다라는 것은 다양한 제품들이 시도하다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아이폰 15에 있었던 액션 버튼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액션 버튼이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시리를 붙일 수도 있고 액션 버튼 여러분 잘 하면 여러분 액션 버튼에 챗GPT 호출하기 기능 이렇게 검색하시면 액션 버튼에 챗GPT 호출 기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리 대신에 액션 버튼을 누르면 챗GPT하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성 또한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구글하고 이건 운영체계 부분을 만들어 교체를 해내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전 반드시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곧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4년에 여러분 기대하셔야 될 것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업그레이드에서 어떻게 제미나이가 쉽게 호출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제미나이도 멀티모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미나이의 호출을 통해 가지고 갤럭시에서 호출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저희가 생성 AI하고 대화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붙여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킬러 앱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 기능을 갖고 있는 킬러 앱 이런 부분들이 곧 연결이 돼야 되는 것들이 삼성의 과제이고 구글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스비보다 제미나이를 호출하는 기능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팁들이 나오겠네요. 마치 그렇죠. 지금은 시리 대신에 챗GPT로 갈아 끼우듯이. 근데 삼성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미나이를 호출하는 기능을 여쭤버리면 그냥 빅스비는 죽는 거거든요. 시장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빅스비가 LLM 기능을 첨부할 때쯤 왜냐하면 구글하고 아마 지금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1년짜리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해를 가는 거는데 이 여러 해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마 2년이나 3년 정도의 계약을 맺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2년은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2년은 뭐 계약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하게 빅스비하고 제미나이의 호출 부분에서 제약을 걸었을 거예요. 지금 삼성이 제미나이를 갖다가 제미나이 이렇게 부르면 나와버린다. 곤란하죠. 아주 곤란한 거예요. 삼성으로서는 빅스비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다는 지연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언제쯤 발표될 거냐? 올해 안드로이드 앱의 그 OS의 업데이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그때까지 준비할 시간을 저는 가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가우스를 결합을 시키던 안 되면 여기에 제미나이를 결합을 시키더라도 빅스비라는 이름을 삼성은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를 할 때 또 이제 스마트폰 좋아하시는 분들, IT 좋아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화제가 된 게 7년 동안 소프트웨어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보통은 뭐 한 5년 정도 지원하면 그 뒤로 5세대라고 부르죠. 5세대 지원을 끊어버리는데 7세대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교체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삼성의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시장의 요구였거든요. 너무나도 짧게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 기사는 저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7년 지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 자체가 이번 건 꼭 바꿔야지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7년 정도 요즘 디바이스가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교체 수요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저런 것 때문에 교체 수요가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7년 정도 갈 수 있을 정도 요즘 칩들이 너무 좋잖아요. 하이엔드 칩
칩들이 들어가고 있고 카메라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5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5년 쓰고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감성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저는 이런 7년 연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7년 동안 이것을 쓸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100%는 안 하더라도 10% 정도가 남아있더라도 10%에 대한 배려를 꼼꼼하게 해준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본다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체 수요는 뭐냐면 항상 결정적인 킬러 앱들과 도대체 여기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과거 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줬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전 기기에서는 디바이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던 그 어떤 무언가가 작동할 때 교체 수요가 대규모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이번에 그것이 걸었던 것이 이제 AI 폰이라는 거고 분명하게 삼성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은 구글이 처음이고 앞으로는 메타랑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오픈 AI랑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최상의 AI 서비스를 최상의 LLM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삼성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은 계속해서 교체 수요를 갈 수 있는 그전 디바이스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또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킬러 앱을 만들려면 생태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생태계가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GPT-S라는 스토어도 생겼고 그리고 뭐 플러그인 스토어도 생겼고 사실 그럼 플러그인 스토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벌써 GPT-S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500만을 넘었잖아요. 500만 개 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서 킬러 앱들이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럼 제미나이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 제미나이를 본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제미나이 프로가 지금 바드에 결합된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미나이 울트라도 아직 하드웨어나 B2B에만 지금 풀겠다라는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미나이 울트라도 지금 경험도 못 해봤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글하고 이것이 평생 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구글이 이것을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인가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고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 만약에 구글이 생태계를 못 만들어낸다면 삼성은 제가 보기엔 가차없이 구글하고 결별하고 오픈 AI라든지 메타를 선택할 가능성이 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또 AI라는 게 뭐 최적화, 초기화도 있지만 결국에는 알고리즘 싸움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얼마나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냐인데 이게 그러려면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온디바이스 AI를 해서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안에서만 이렇게 데이터를 돌린다고 하면 추후에는 알고리즘 학습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로 왔을 때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학습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학습은 어디서 이루어지면 클라우드 망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죠. 맞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A100이라든지 H100이 뭐 진짜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은 어디서 일어나냐? 온디바이스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LM 모델을 지금 경량화 LLM 모델의 논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작게 해도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온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추론할 수 있는 칩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학습할 수 있는 A100이나 H100도 걔들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추론할 수 있는 칩. 그래서 이번에 이 퀄컴에서도 지금 3세대 칩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퀄컴도 따로 지금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M1 칩과 M2 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아이폰 16에서는 M1과 M2 칩 중에 어떤 것이 변형 형태든지 간에 아이폰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갈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론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과학 논문지에다가 발표를 했던 게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추론이 작동하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먼 미래는 아니지만 근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방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면 냉장고에도 세탁기에도 청소기에도 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칩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도 뛰어버리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세탁기를 사는데 세탁기 가격보다 세탁기 칩 가격이 비싸다. 이러면 사람들이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교체 수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대량 생산해내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면서 이 칩의 가격을 다운시켰어야 돼요. 이 다운을 시킨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단계인 세탁기라든지 다른 디바이스는 저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온 디바이스의 대중화가 비로소 시작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추론 칩의 대중화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시대가 벌써 왔다. 도래했다. 벌써 문만 열면 문 밖에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패러다임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네네. 패러다임으로 문 밖에 와 있는 건 많지만 실제로 진짜 문 열면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추론칩이 대중화가 되지 않았고 추론칩의 가격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 부분은 여러분 시장을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습 시장이 성장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추론칩은 누가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추론칩을 지금 만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형화된 그렇죠. 칩을 만든 적이 네. 전혀 없거든요. 다 데이터 센터용 칩을 만들었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퀄컴이 성공할 것이냐? 또는 뭐 암이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추론칩을 갖다가 삼성이 납품을 할 것이냐? 네네. 또는 그건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네. 또는 애플이 정말 추론칩 만드는데 성공할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도 시장의 변화를 그러니까 작년에 싸움이 시작된 거잖아요. 새로운 경쟁 국면으로 AI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대규모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1회전 끝난 겁니다, 여러분. 1회전 끝난 거고 2회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엔비디아에는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지켜가겠지만 네. 여기에 AMD라든지 인텔까지 경쟁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당분간 엔비디아의 이 주도권은 주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학습 시장이라는 거예요. LLM 시장은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이 구별된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이 추론 시장에서도 분명한 하이엔드 칩이 필요한 거고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하드웨어 시장 또한 네네네. 시장의 흐름들을 충분히 구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에 LLM 그 자체 혹은 그 경쟁이 1회전이었다고 한다면 2회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 찾기 각 LLM 회사들의 집 찾기 경쟁이 시작이 된 거고 또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추론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경쟁이 또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하드웨어 성능도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건데 이 실제적으로 AI 연산을 담당하는 그 메모리 부분 램이라고 부르죠. 램 같은 경우에 23과 전작과 비교하면은 크게 늘어나지가 않았거든요. 12기가로 그대로 있죠. 네네. 그게 전작 같은 경우에 이제 울트라 모델, 최상위 모델에 12기가 넣었던 게 뭐 이번에 플러스 모델부터 12기가, 기본 모델은 8기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 또 뭐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과연 이제 흔히 말하는 온 디바이스 정말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LLM이 경량화된 LLM이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잡아먹고 메모리를 필요한가는 아직 증명된 건 없는데요. 가장 여기에서 근데 신호는 애플이 작년 12월에 2023년 12월에 학술 논문으로 발표했던 플래시 메모리에서 LLM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논문이 있어요. 네네. 이것을 발표를 했고, 근데 거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램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램과 그다음에 저장 장치가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램과 저장 장치가 상호작용하면 이번에 저장 장치는 좀 커졌거든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1TB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저장 장치와 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LLM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애플이 학술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OS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OS가 어떻게 이 LLM을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구글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엔드로이드 OS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구글 OS 업데이트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활용하는 건 구글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미나이가 지금에 있는 OS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 그럼 플래시 메모리를 키워야 되면은 하드웨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판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삼성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는 폰에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기존에 있는 12GB에 있는 메모리에서도 경량화된 LLM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풀어줘야 되는 것은 구글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 구글이 만약에 이것을 실패한다라면 삼성은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구글이 집 찾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또 집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집을 갖다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집을 꾸며야 되는 숙제는 구글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에 전쟁이 자, 1라운드 끝났고 2라운드 시작됐는데 2라운드도 지금 초기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제 초기 단계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그 시작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문을 열고 있는 거지 역사의 문에서 승리했다라고 삼성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연 거지 이 장에서 이 판을 정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티타임즈에서 업데이트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AI 시장이
변곡점을 맞으면서 어떤 특징들을 가져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옮겨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여러분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보셔야 될 지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퀄컴이 얼마나 더 중요해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엑시노스 2400 칩셋을 이제 한국판에는 사실 그대로 집어넣더라고요, 삼성이. 결국에는 그것도 추론칩 경쟁에 있어서 삼성도 그 뭔가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이번에 칩과 관련돼서 이러한 3세대를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것도 이 추론칩이 중요하기 때문에 칩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발표해서 이 칩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영상이 더 좋아졌다. 물론 디스플레이는 밝아지고 있지만 이건 삼성 자체의 디스플레이 능력인 거고 이 칩 때문에 뭐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칩 때문에 뭐가 좋아졌다라고 직접 퀄컴이 발표하게 만들었거든요. 직접 퀄컴이 AI의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퀄컴의 입을 통해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퀄컴에게 앞으로 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협력하는 파트너의 과제는 뭐냐면 당신네들이 이 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때 AI 추론이 잘 되는 칩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것들을 압박을 했다라는 거고 그것이 퀄컴이 스스로 그 삼성하고 같은 시기에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스마트폰 칩의 발전 방향은 추론 칩의 성능을 얼마나 향상하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특징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의 또 핵심 중에 하나니까 또 삼성도 여전히 자체 칩셋을 또 포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갤럭시 S24로 시작된 인공지능 LLM 전쟁의 2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맞습니다. 너무 잘 표현하시네요. 네, 단순히 저는 사실 이게 뭐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고 뭐 AI 폰, 온디바이스 AI 뭐 CES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보다는 또 보면은 이런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또 저희가 살펴봤고 그리고 그 관전 포인트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런 하드웨어 이제 폼팩터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의 학습을 넘어선 이제 추론 칩 경쟁 거기에 뭐 퀄컴도 다시 뛰어드는 거고 삼성도 다시 뛰어드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또 올해 또 어떤 테크 이슈들을 좀 지켜봐야 할지를 박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애플이 또 나오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관련된 소식들이 있으면은 또 한번 저희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